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집에 있었어요.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치킨집인데요. 저희 엄마와 그 집 아주머니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이어서 더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앞집에 사는 오빠와 잘 지내고 있었죠. 엄마와 자주 왕래를 하고 수박 한 쪽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주말엔 고기를 구울 때는 서로 함께 모여서 먹기도 했고, 엄마 아빠가 급한 볼일이 있을 때 하루쯤은 앞집에 저와 동생을 맡겨둘 만큼 친했어요. 물론 그 집에 오빠와 여동생도 저희 집에서 그 아줌마가 바쁠 때는 저녁을 먹고 가고는 했었죠. 그래서 아빠들끼리 친하게 지내서 가끔씩 낚시 겸 해서 함께 나들이 갈 때도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 집과는 친하게 지내는데요. 그러다가 그 아줌마네가 이사를 가게 되었죠. 아줌마는 남달랐던 것 같았어요. 기대도 컸던 터라서 좋은 학군을 찾아 서울로 갔습니다. 그 뒤로 본 적이 없었고 가끔씩 도장 친구들에게 소식을 듣고는 했었죠. 엄마가 듣기로 그 아줌마네 큰아들이었던 오빠가 공부를 잘해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그 오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금 설렜어요. 오빠나 언니가 없던 저에게 어렸을 적에 그 오빠를 참 좋아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어린 마음에도 무척 서운했어요. 오빠라고 잘 따랐었는데 그런 오빠를 이모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캐셔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만났어요. 오빠가 학교 친구들이랑 함께 식사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바빠서 못 봤고 오빠가 계산을 하러 왔다가 저를 봤어요. 혹시 박소영 아니니? 놀라서 쳐다봤더니 그 오빠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오빠가 못 알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제 이름을 부른 오빠를 보니까 옛날의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랜만이라서 약간 어색했지만 반가웠어요. 야, 너 완전 아가씨 다 되었다. 이제 오빠가 말도 잘 못 붙이겠는걸? 어머니랑 아버지 다들 잘 계시니? 너무 오랜만인데. 오빠네 부모님도 잘 계시고 또 여동생도 많이 컸겠네. 대학교 3학년 됐지. 하고서는 계산대 옆에 서서 저와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 달 군대 입대여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러 온 거라고 했어요. 곧바로 가서 머리를 빡빡 자를 거라면서 저를 만난 것을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들어가니까 여자친구도 없어서 편지도 보내달라고 했어요. 연락할 테니까 꼭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연락처와 집 주소도 줬습니다. 저에겐 오빠의 폰번호도 적어주고 갔었죠. 그리고 다음 날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소영아, 전화번호가 맞나 확인 전화했다. 지금 훈련소 바로 앞인데 마지막 전화를 걸어서 길게는 통화를 못하니까 훈련이 끝나면 바로 전화할게. 그때 보자. 그런 오빠가 훈련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오빠와 편지를 주고받았죠. 아주 자연스럽게 오빠가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부대 배치를 받고 난 후부터 제가 면회도 갔어요. 그때 오빠가 제 얘기를 오빠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던 모양인지 제게 연락을 해오셨고 저희 부모님까지 통화를 하셨습니다. 엄마와 같은 동창이라고 해도 서로 동창회 참석을 잘 하지 않았던 터라서 그동안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세월이 흘렀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서로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어떤 감정이 있음을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오빠가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에게 면회를 함께 가자고 하셨었죠. 물론 오빠 어머니가 그러셨고요. 오빠가 제대받은 부대는 차로 약 2시간 동안 가야 했고 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대 입학한 것을 알게 되셨는데 약간 실망하는 눈치셨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꽤 잘했던 걸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걸로 생각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전문대 입학하고 나니까 뜻밖이라는 표정과 한숨을 내쉬는 것이 함께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음에 휴가 나오자마자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엄마 아빠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마치 친오빠처럼 거침없고 스스럼 없이 저희 가족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친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것처럼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해서 배불리 먹였어요. 엄마의 음식 솜씨는 남달라서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하셨거든요. 오빠는 넉살도 좋게 저희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주 살갑게 대했어요. 그런 오빠에게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것이 대견하다며 엄청 이뻐하셨죠. 하지만 어머님은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 친구면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진 않았어요.
자식들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하느라고 그동안 동창회에 자주 나오지 않았었던 오빠네 어머니나 저희 엄마도 이젠 자주 동창회에 참석을 한다고 들었지만 따로 만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오빠가 군대에 간 이후로 제 옆에 있으니까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별 말씀은 없으셔서 제 학벌이 마음에 안 드는 것 말고는 오빠 사귀는 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오빠가 제대를 하자마자 오빠네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오빠랑 사귀지 말라고 하더군요. 내가 니네 둘이 고만고만 만나서 반가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절대 사귀는 것은 안 된다. 너도 알다시피 달봉이를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앞으로 달봉이가 연락을 해도 만나지 마라. 그때 저는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이 충격이었어요. 저도 오빠를 무척 좋아하고 있었던 거라서 그 말이 무척 가슴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오빠 어머니가 달봉 오빠를 어떤 목표로 키웠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저 전문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만 같아서 자존심이 매우 상했습니다. 오빠네 어머니가 저에게 으스대듯이 말하는데 반박할 만한 것이 저에겐 없었어요. 한없이 작아져만 갔었죠. 그래서 한동안 오빠를 몰래 연락했었는데 눈치를 챈 오빠가 어머니에게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예 못을 박아버리겠다는 심정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네 어머니는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심을 키울 것 같으니까 일단 간섭하지 않고 있었죠. 학생 신분이긴 했지만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와서 말했어요. 그런 오빠를 저는 무척이나 좋아했었고 반대하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어요. 엄마에게 오빠 어머니가 그랬다네요. 내가 너랑 친구 사이라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어. 아들 없어서 볼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 못할지는 모르겠다만 세상에 전문대 차고 넘쳐. 어디 있든지.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너도 좋은 집하고 사돈하고 싶지 않겠어? 하필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내 책임 아니다. 분수도 모르는 딸 관리를 잘 단속하지 못한 네 책임이지. 내가 아무리 네 친구라서 무조건 허락할 줄 알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야.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래, 네 아들 참 잘났다. 나도 네가 이렇게 우리 딸이 전문대 다닌다고 괄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네 아들과 결혼하라고 하지 않아. 네 아들이 결혼한다고 찾아와서 말한 것뿐이야. 엄마도 무척 자존심이 상해서 한마디 더 해주고 절언을 하고 싶었지만 자식 일이라 어찌 될 수 없는 거라서 딸 가진 집안이 죄인이다 생각하고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인류 4년제 대학만 입학했었어도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엄마는 저에게 그러셨어요. 학벌 운운하는 그런 것들한테 백날 이러니 저러니 말해봤자야. 헤어지던지 네가 더 잘되고 허락해달라고 사정해서 만들던지 할 수밖에. 그때부터 엄마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이렇게 모진 일 당하지 않으려면 네가 강해지고 성공하면 된다고. 나중에 갑자기 저에게 오빠 어머니가 전화를 해오셨어요. 너 시간을 좀 내서 와야겠다. 내가 집에 친구들 4명을 불러서 점심을 먹을 거거든. 그래서 말인데 네가 궁금하다고 해서 다들 얼굴 좀 보자고 하더라. 달봉이나 네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오거라 하시더군요. 다른 말은 없으시던데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달봉 오빠와 결혼하는 것이 싫어서 못된 말 한 분이 친구들께 소개시켜주고 싶다니요. 마음이 돌아선 것인가? 아무튼 제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어서 일단 이쁘게 차려입고 꽃을 한아름 사들고 예비 시댁이 갔습니다. 이미 오빠 어머니가 부른 친구분들이 많이 오셔서 시끄럽더라고요. 주방에서는 누가 요리를 하는지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오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신경질을 내시더군요. 왜 이렇게 늦게 와? 할 일도 많은데. 얼른 와서 앞치마 두르고 상 차려라. 제가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꽃을 받아들고 대신에 앞치마를 두르게 하다니 친구분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얘가 미옥이 딸이야. 내가 불렀다. 미옥이가 음식 솜씨도 좋으니까 얘도 음식을 잘할 거 아니니. 무슨 소개를 이렇게 뚱딴지같이 하는지 정말 웃기더라고요. 다른 친구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네 아들 여자친구가 미옥이 딸이었구나. 이쁘게도 생겼네. 그래서 제가 친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어서 주방 쪽에 가서 엄마를 도와서 일을 하라고 재촉해서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니께서 등 떠밀어서 주방 쪽으로 가는데 기가 막힌 장면을 봤습니다. 거기에 엄마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시며 혼자서 요리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엄마!
하고 불렀어요. 그 말에 놀라서 돌아본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저를 보더니 놀라서 소리를 치셨어요. 네가 왜? 얼른 앞치마 벗지 못해? 그러자 재미있다는 듯이 찾아오다 오빠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조용히 하지 못하니? 아무래도 네 혼자서는 손이 딸릴 것 같아 네 딸을 불렀어. 배고프니까 빨리 상 차려. 완전 하인 부리듯이 막말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벗어 남친 어머님 얼굴에 던져버리고 엄마 손을 잡고 나가자고 했어요. 엄마,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 얼른 나가요. 그러자 남친 엄마가 뭐? 거지 같은 집? 그래서 제가 그래요, 거지 같은 집. 우리 엄마 아줌마 하녀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요. 당신 아들이랑 헤어질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리고 엄마가 해놓은 음식들을 다 들어서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저희가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채를 잡자 오빠 엄마를 휘두르자 나자빠진 모습이 시원했어요. 나자빠진 남친 엄마에게 엄마가 정신을 차리라고 냉수 한 접시를 가져다 부었어요. 감히 내가 키운 딸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불렀니? 누가 내 딸을 너한테 주는데? 이거나 처먹어! 하면서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서 어떤 말씀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목을 잡고 나오셨죠. 나와서는 시원하게 한바탕 웃고 침을 뱉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달봉 오빠랑 곧바로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게 아니라 마음 정리를 해버린 거죠. 화가 나지만 달봉 오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끈질기게 저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죠. 저는 곧 4년제 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약대 진학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던 말던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친아들처럼 대하던 달봉 오빠를 힘들게 찾아와서 타일러 보내고는 했지만 모진말로 막 대하지는 못했어요. 항상 내 주변에서 맴돌기만 할 뿐이었고 최근 마음이 돌아서기를 기다린다고 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선배와 교제를 하고 결혼 말이 오고 가게 되자 그때서야 주제 파악이 되었는지 제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동창회에 나가서 청첩장을 돌렸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달봉 오빠의 엄마 모습도 살짝 보였는데 청첩장을 받고 눈이 돌아가더군요. 누구나 다 아는 큰 병원 옆에 있는 태영약국의 약사가 낸 제 소식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기 보고 동창 친구 딸인데 자기 아들한테 전문대 나온 딸이 웬 말이냐며 떠벌리고 다니더니 친구들이 오는데 우리 엄마를 친구들 불러다 놓고 주방 도우미 취급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동창 친구들이 수군거렸나 봐요. 미옥이 딸이 전문대 나왔다고 하지 않았니? 둘째 딸인가? 그 말이 맞아 언니. 그럼 뭐야. 전문대 나와서 미옥이 딸 싫다더니. 오히려 미옥이한테는 잘 됐네. 사위도 약사라면서. 세상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에스드 나온 선숙의 아들은 월급쟁이니. 거기다가 미옥이 딸 욕하더니. 달봉이 오빠 엄마를 발견하고 거기다가 말씀하셨어요. 선수가 요새는 네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우리 딸과 헤어졌어도 우리 집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더니 그래서 그런데 네가 청첩장 좀 아들에게 전해줘라. 그러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가더랍니다. 그런 달봉 오빠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틀림없이 결혼했다면 청첩장을 친한 동창들에게 돌렸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두 아들을 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아직 결혼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내가 좋아하는 네베카 꽃과 함께 조그만 쪽지 전달을 받았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이벤트로 보냈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씌어져 있었어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 이제 우리나라를 떠날 거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생일 축하해. 누가 보냈다는 언급도 없어서 혹시나 달봉 오빠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디서든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세상일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더니 저희 부부는 이번에 최후의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고심 중이라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년 전이었어요. 서로 성향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한 직군이라 공감대가 비슷하여 금방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귈 때나 결혼할 때까지 정말 아무 일 없을 정도로 서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결혼 전부터 저에게 좋아한다고 표현하던 저보다 9살이나 많은 직장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보다는 직급이 높아서 제가 거절도 나름 기분 안 나쁘게 한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 40대가 다 되어가던 그 선배의 열렬한 구애는 저를 항상 부담스럽게 했었죠. 그러다 제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회사에 돌리자 그 소식을 듣게 된 직장 선배는 화가 나서 저희 부서에 직접 찾아와 소리까지 지르다 부장님에게 경고까지 먹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5년까지 저를 계속 쫓아다녔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거나 틈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 남자는 일단 술, 담배를 좋아하며 너무나도 가부장적인 사람으로서 입만 열었다 하면 여자 비하 발언에 몸매 평가에 얼굴 평가를 하며 회사 내에서도 진상 같은 남자로 여직원들 사이에서 유명했었거든요. 오죽하면 그 직장 선배가 오면 다들 자리를 피할 정도로 극도로 혐오하던 남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필 제가 너무나도 좋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지 말라고 하고 또한 자기의 직급을 핑계로 후배에게 일을 가르쳐준다 뭐 한다 하며 말할 때는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웠었죠. 제가 남편과 연애하면서 이런 사정들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저에게 내가 한번 그럼 찾아가서 한마디 할까? 라고 했지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남편이 만약 찾아오면 그 뒤로 좋은 일보다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건 좀 무리겠다고 거절까지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그 남자가 분노한 모습은 제가 회사를 다니기 겁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너무 행복했네요.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를 너무나도 좋아했고 특히 시댁에서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셔서 아파트도 한 채 해주시고 저랑 남편에게 차도 한 대씩 각각 사주실 정도셨습니다. 신혼집에서 출퇴근이 힘들 거라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에게 엄청 큰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그 회사 선배랑 말이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회사에서 일을 빌미삼아 저에게 나쁜 짓을 억지로 저지른 겁니다. 그 일로 경찰서까지 갔고 회사가 시끄러워지자 사람들은 저를 보고 수근수근 거리더군요. 그 일 자체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는데 그 와중에 더 힘들게 했던 건 처음에는 저를 위로해주며 화를 냈던 남편의 태도가 점점 변해갔다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저에게 대하는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마치 내 것이었던 무언가를 빼앗겨버린 표정이랄까요? 저에게 말하던 따뜻한 말도 없어지고 그러한 어색한 남편을 보니 짜증을 내보일 때도 있었지만 남편은 저에게 노력 중이라고 했었죠. 또 거기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얼마 안가 임신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제가 아내가 아니라 마치 어디 가서 바람을 피다가 아이를 임신한 무언가 더러운 걸 보는 듯한 태도로 대하더군요. 처음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는 너무 놀라더니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누구 아이야? 라고요. 저도 모르게 모르겠다고 말했네요. 그러자 남편이 한 말은 충격스럽게도 그러게 평소에 행실이 올바르면 이런 일도 안 생겼을 거 아니야 라고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그 말에 저는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뒤로 계속 집 밖을 맴돌더군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늦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더니 잠만 자고 다시 나가고 제가 말을 걸어도 들은 척도 안 하니 저는 아이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오로지 혼자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조차 그랬었죠. 그토록 저를 아껴주던 시댁은 더 이상 저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과 매주마다 전화 한 번씩 드리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댁에 찾아가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었는데 남편 역시 저희 집에 줄곧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서 아이를 가지라며 항상 웃던 시어머님이 눈빛이 확 달라지더군요. 특히 임신하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전화와서
그 아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길래 저는 남편하고 상의를 해보겠다는 말에 갑자기 악 소리를 한 번 지르고는 끊더군요.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시댁에서는 버려진 며느리, 남편에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동거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저 잠만 같이 자는 사이지 저에게는 전혀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더군요. 그런 와중에 그 회사 선배에 대한 처분은 재판으로 넘어갔고 당연히 형사처벌이 되어버리니 회사에서 잘리고 사라졌었지만 저 또한 회사를 다니는 게 너무나도 힘들더군요. 생각지 못한 임신까지 하자 회사에서 저에 대한 시선들과 말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죠. 남편 불쌍해서 어쩌냐고요. 왜 제가 그런 말들과 그런 시선을 견뎌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고 남편은 제 배가 점점 불러가는 걸 보고도 무시하고 집에 이제는 대놓고 안 들어오더군요. 그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요. 매일같이 집에 늦게 들어오지만 반대로 나갈 때는 어느 순간부터 최대한 차려입고 나가고 또한 남편 옷에서 나는 여자 향수 냄새. 그쯤 되면 제가 모를 수가 없었죠.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말하길 내가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며 저에게 대놓고 말해주더군요. 그래야 공평할 것 같대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뭐가 공평한 건지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물었지만 남편은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만 하더군요. 저를 보면서 살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을 듣자 저도 뭐라고 답변조차도 못하고 멍하니 그저 서 있기만 하자 남편은 저를 보더니 됐다고 서로 이렇게 얼굴만 보기만 해도 힘든 사이 자기가 포기하겠다며 틈만 나면 저보고 이혼하자 제발 좀 이혼하자 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답변을 하지 않자 이제는 집에서 남편이 만난다는 여자와 통화까지 하더군요. 제가 듣던 말던 신경도 안 쓰고 전화기에 대며 자기야 라고 말하면서 저와 연애할 때 쓰던 말투로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남편을 보니 제 마음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추석날 친정집에 가 있는데 남편이 글쎄 친정을 찾아왔더군요. 근데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라 세상에 상간녀를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부모님이 떡하니 보는 앞에서 남편은 그 여자를 소개시키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아내가 하도 이혼을 안 해줘서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고 아내와 서로 얼굴을 보면 지옥 그 자체인데 아내를 낳아준 부모인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나서서 오히려 이혼을 먼저 권유해야 되는 게 아니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결국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한 대 갈겼죠. 남편은 저희 아버지께 장인이라면 이런 상황 견딜 수 있겠냐고 같은 남자면서 왜 저를 이해 못하냐고 말하더군요. 남편은 끝까지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 무조건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된다고 말하며 저를 보면서는 그 뱃속 아이 아빠를 찾아서 결혼을 다시 하던가 이제는 제발 자기 좀 놔주라고 말하며 갑자기 울부짖는 모습에 제가 알겠다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을 만난 날 저는 이혼 서류와 함께 서류 한 장을 같이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보고는 내심 좋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사인하자 저는 그때 제가 같이 보여준 또 다른 서류를 보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눈동자 동공에서 지진이 나듯 흔들리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이게 뭐냐고 무슨 개수작이야? 갑자기 소리 지르던 남편.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출산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임신한 지 4달이 지나면 가능하게 돼서 일본 연구소를 통해 친자 검사를 진행해봤다고. 그리고 검사 결과는 지금 당신이 보는 그대로라고 말해줬더니 남편이 한참 서류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해요. 정말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친자검사 해보니 아이는 바로 남편의 아이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왜 이 사실을 진작에 말을 안 해주었냐는 말에 내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했고 애초에 들으려고도 안 했고 오히려 나를 더욱더 모욕하고 버린 게 누구였냐고. 그리고 당신이 바람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나도 그때부터 마음 자체가 죽어버렸었다고 말하고는
울고 있는 남편을 놔두고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저에게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아이도 없애겠다고 하자 자기가 모두 잘못했고 다시 좋은 남편이 되겠다면서 지금 시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시누이까지 저에게 와서는 계속 설득하면서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혼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이제 아이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낳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마음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 아이를 현실적으로 낳으면 혼자서는 키울 자신도 없고 회사도 이미 그만뒀기에 시부모님은 자신들의 미안함을 재산으로 이렇게 상속해주고 호강하면서 살게 해준다고 하는데 시댁에서 저한테 대했던 행동들과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라서 끔찍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다시 집에 들어와 각방을 쓰고 있고 매일 저에게 뭐든 다 해주겠다며 제가 무슨 인기척만 내도 자다가 뛰어나와 필요한 게 없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왜 이리 저는 슬플까요?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어쩌면 저도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이혼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도대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현명한 걸까요? 서로의 밑바닥을 보니 결혼 생활을 어떻게든 다시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이는 낳아서 시댁에 주고 저는 나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이를 지킨 건 생명의 고귀함이었고 나중엔 궁금증이었고 이제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출산을 해야 되는 이 상황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몰려와 저는 저에 대한 자신이 없네요. 그저 눈을 딱 감고 이 지옥 같은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남편을 다시 바라보고 인생 사는 게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